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2% 가까이 상승한 데 따른 쉬어가기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2,650포인트 선을 터치했던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개인들의 순 매수 속에서 0.3%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흘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증권가는 수혜주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쪽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관련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짚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련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 월요일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이 폭탄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사례에 따라 절반 아래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 폭등과 뒤이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작년에서 재작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1세대 1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의 시가 25억 원 주택을 보유한 사례를 예로 들면요.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종부세는 244만 원이나 재작년 수준으로 하면 81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같은 조건의 시가 20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세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기가가 작년에 19%, 올해 17%씩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예, 종부세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면 1주택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네. 그런데 공시가 환원은 정부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시가 환원은 국회의 영역입니다. 국회가 언제 수준의 공시가를 채택할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달라지는데요. 정부안인 2021년 수준이 관철될지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 미지수입니다. 다만 정부가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했으므로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즉 국회가 공시가 환원 시점을 언제로 하던 정부가 추가 수단을 동원해 결과값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 안전 대책 중 하나로 담아 발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이달 안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한미 간의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경제 동반자 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에서 삼성전자 등 기업을 방문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정상들과 달리 경제 홍보에 집중한 것을 보고 한국 주요 산업에 관심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날 윤 대통령과 함께 삼성 평택 캠퍼스를 시찰하며 반도체 동맹을 다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면담했고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2025년까지 미국의 로보틱스, 인공지능 등 분야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투는 공동 성명을 통해선 한국과의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그중 가장 주목할 산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을 꼽았습니다. 반도체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할 수 있고 자동차와 배터리는 현지 투자를 통해 북미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외환협력이라는 문구가 등장을 했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외환과 관련된 협력 문구는 이번 공동선언에 최초로 등장했는데요. 한투는 외환시장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한 것도 양국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후 외환시장의 안정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환율 급등세는 일정 부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증시에서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대로 시장이 움직인다면 그동안 위축됐던 한국 증시도 조금씩 회복되는 기적을 그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 재건축공사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사가 멈춘 지 한 달여 지났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둔촌주공 공사 실태점검에 나섭니다. 당초 정기점검은 오늘 7월이었지만 앞당겨졌는데요.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피해 증가, 주택 공급 차질을 우려한 강동구청이 일정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하며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인 건데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지난달 15일부터 멈춘 가운데 조합과 시공사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지만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이후 단 한 차례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양측 간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입니다. 예, 정부의 실태 점검을 통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좀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장기화 국면에 빠진 뒤에 이제 정부가 나선 거라서 예.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가 얽혀 있어 양쪽 모두 양보가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갈등을 중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새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조합원들과 시공단의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일반 분양을 바라보고 기다려온 실수요자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져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 가격 상승 등 주택 시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공사 중단이 장기화로 빠지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 윤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시각 증시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은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상승 출발을 보였는데요. 다만 장중에 5월에 한국 수출입 발표가 되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확인이 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 밖에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도 미증시 하락 여파에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지만 현재 이 시간 강박권 속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미 회담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 UAM 관련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전장에 다소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들어오곤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0.21% 오른 88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장중에 매도 전환을 했는데요. 개인은 527억 원, 외국인은 276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3거래일 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매도폭도 계속해서 장중에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은 740억 원, 외국인은 1146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UAM 관련주들의 동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소식에 주가가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전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 회장은 UAM을 포함한 미래 먹거리 사업에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에 투자하기로 했던 55억과는 별개로 2025년까지 총 10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네온테크는 28%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파이버프로도 현재 18% 급등세, 베셀도 현재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면에 항공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항공주는 4월 방역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러 있었는데요. 다만 이번 5월의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대한항공은 4.4%, 아시아나항공은 10%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해외여행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비행기 노선이 증설이 되지 않고 있고요. 특히 유럽이나 미주 노선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단거리 여행지들은 여전히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유가도 급등을 보이게 되면서 여객기에 있어서 실적 회복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 다소 아쉬운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현재 3.37%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티웨이 항공도 2% 가까운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티웨이 홀딩스까지 현재 4.32%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강박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외국인이 올해 국내 주식을 15조억 원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6조억 원어치 매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는 모처럼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하루 만에 하락 전환에 나선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해운은 호실적 전망에 힘을 받고 있죠. 하반기에 벌크 시황 회복도 기대가 된다라면서 오늘 오름세를 가져가 주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이 올해 출시하는 아이폰 14의 전면 카메라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킨앤스킨은 급등세 보여지고 있죠. 파산 신청이 기각이 됐다라면서 공시와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파미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공포에 오르고 있는 파미셀입니다. 지난 50여 년간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주로 발견이 됐던 원숭이 두창이 최근에 유럽과 미국에서 확산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같은 소식에 천연두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파미셀이 현재 8%가 넘는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HK 이노엔이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위 식도 역류 질환제인 K캡이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시작으로 동남아 지역의 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현재 13%가 넘는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45,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 TPC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FTA로 볼 수 있는 RDP 협의를 개시한다라는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성 TPC는 국내 최초로 로봇용 감속기를 개발했던 이력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 가까운 상승 가져가지고 있고요. 8,29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가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흐름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좀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 아이폰 14의 전면 카메라 에 LG 이노텍 제품이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주가가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함께 오늘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G 에너지솔루션과 또 LG 화학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지속적인 이제 주가 하락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오늘도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 유입과 함께 그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양호한 실적 1분기 실적과 함께 향후 공격적인 양극재 증설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곤 있지만 기관의 순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이러한 반도체 국내 대형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미 반도체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주가가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내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지속적인 주가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는 재차 이러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과 함께 추가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주가 기준으로 주가 밸류에이션이 PBR 1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 1%대 조정이 나오기는 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 특징적이다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느 쪽일까요? 네, 오늘 기관에 강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LG 이노텍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의 탑재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이 3,671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 이익이 좀 성장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13의 흥행 지속과 함께 최근에 이제 $1 환율 상승과 함께 이러한 환율 효과도 향후 이제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대외 환경이 우호적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폴디드 망원모드 시장의 좀 개화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아이폰 14 시리즈에 4,8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반기 이후에 ASP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컨센서스 기준으로 현 주가 수준의 PER 약 한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가격적인 매력이 높은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아이폰 14 전면 카메라 제품 탑재에 따른 이러한 모멘텀 부각과 함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애플발 호재로 갭상승 출발했고 현재까지도 6% 가까이 오르고 있는 LG 이노텍 오늘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시 후 긴급 진단으로 이어갑니다.
예,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 거고요.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었던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미 공급망 기술 파트너십 강화의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던데요. 소장님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좀 하셨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게 됐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거대한 나라에 대한 어떤 수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번 성과가 의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암이 있는 거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원했던 선물 보따리를 과연 풀어줬느냐 아니면 미국이 원했던 것만 오롯이 얻어갔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뭘 해주겠다, 뭘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참여를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현대차라든지 두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 바이든 대통령 고맙다. 이걸로 이제 끝난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 더군다나 이제 뒷면에 보이고 있는 중국에서의 불편한 심기 이런 것들 우리는 지금 어느 한쪽에 편을 들 수가 있는 그런 지리적이라든지 경제적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현황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이 또 불편한 심기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측면도 이번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얻을 건 얻었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얻을 것을 얻은 이상 다른 쪽에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상황들도 놓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증권가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주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쪽을 보던데요.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도 그 같은 종목들이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내일부터 미국의 수출량이 2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량이 2배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미국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분야들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D램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나가려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인텔이라는 미국의 기업이 거대하게 이빨을 좀 드러내놓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테슬라를 뿐만이 아니라 GM 같은 경우랑 미국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이 깔려져 있다라는 것이지 미국에 들어가는 이상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여간다? 이런 시각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필요하죠. 어쨌든 판이 넓어졌다라는 것만으로도 관련 기업들의 어떤 수주 증가라든지 매출 증가가 일어난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건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미국의 공장을 삼성전자가 짓고 또 현대가 미국의 공장을 또 짓는다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협력업체들이 많이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가적인 수익은 분명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개념이죠. 당장 지금 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국의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무턱대고 아무데나 미국의 공장을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과 같이 협의 과정에서부터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출하하는 과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지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라는 시각은 너무 좀 성급한 그런 시각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의견 동의를 합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거듭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이 현대차 그룹의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전기차 공장 신설하겠다는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모빌리티, 인공지능 쪽 투자 계획을 밝혔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어떤 주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전환점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 면은 별로 없었죠. 예. 특히 이제 밝혔다라는 것은 미국의 전기차 공장뿐만 아니라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밝혔다라는 건. 근데 이 또한도 지금 현대차 그룹이 다양하게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야이기도 해요. 이번에 올 초에 열렸던 CES에서 미국에서 열렸던 CES에서 현대차의 이제 회장이 자동차를 소개한 게 아니라 로봇계를 소개하는 오히려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렇다면 이런 쪽들에 대해서 현대차가 미래의 모빌리티라고 본다라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어떤 움직이는 모든 것이라고 현대차 그룹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시장을 장악했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이제 하기 위해서 미국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 이런 업체들이 없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자동차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가 나쁜 건 아니죠.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나쁘지 않지만 거기에 또 어깨를 겨룰 만한 쟁쟁한 업체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현대차가 미국에 있는 로봇 산업을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쪽 산업은 우리보다 더 나아가 있다라는 거죠. 실리콘밸리라는 거대한 어떤 뭐 벤처 혁신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싸울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러니까 기존에 변방에서 좀 싸우려고 했다가 이제 중앙에 들어가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현대기아차가 승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또 당위성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게 어떤 전환점이 된다라는 시각도 우리가 냉정히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 삼성전자가 이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또 국내 관련 기업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좀 들어볼까요? 지금 반도체라는 게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쇼티지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도 종류가 많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하다못해 차량용 전력 반도체까지 그전에 쳐다도 안 봤던 이런 쪽들까지 지금 다 공급망이 부족해지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급한 건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존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히 됐었다라면 세계 공장으로서의 어떤 중국의 역할, 이것을 소비하는 미국의 역할 이런 것들이었다라면 이제는 중국을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미국이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도움을 요청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어떤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점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물건을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팔 수 있는 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근데 이제 미국 측에 손을 내밀었고 삼성이 그걸 잡았다라고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그나마 덜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었지만 테슬라만 겪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일관 체계로 갖춰놨기 때문이죠. 미국의 일관 체제 안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꼭 제가 이제 약간의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약이라고 너무 얘기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심적 기울기를 위해서 독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 군데 납품하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업체가 5군데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힘센 5군데 중에 1번이 와가지고 우리만 줘. 그러면 이제 1번을 주면 안정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 품목이 더 이상 풍요롭지 않다라면 A가 이제 그만 갖고 와라고 하면 2, 3, 4호분한테 다시 가서 우리 거 사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1, 2, 3, 4, 5를 A가 배짱을 튀기면서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상황이라는 건 변하죠. 변했을 때 2, 3, 4, 5번이 토라져 있으면 그때 가서 물건을 못 팔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2, 3, 4번 같은 경우도 A가 물건을 안 주면 다른 데를 찾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쪽과 거래선을 끊고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줄게? 이건 또 상도 이상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과 장기 계약 좋습니다. 뭐 당장은 좋죠. 근데 영원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무조건 호재로만 받아들일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네. 거잖아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국이 반도체, 바이오, 원자력 등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미국 내 투자라는 아주 큰 성과를 가져갔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소 가시적인 성과가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가 있죠.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가장 안타까운 게 쿼드에 우리가 참여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쿼드 참여를 공식적으로 구두로 요청을 했어요. 구두로 요청을 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해보겠다라고 이제 애들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다음 날 미국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쿼드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런 표현이면 좀 여러분들이 기분이 안 좋으실 테지만 6.25 이전에 미국이 안보 라인이 거졌을 때 일본으로 가면서 우리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보 공백이 생기면서 이게 6.25의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던 하나의 그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그 경제 라인이 일본으로 끝나는 겁니다.
호주로 가면서 일본으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거기 참여해달라고 대통령이 요구했지만 미국은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거부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다음날 백악관에서 거부했다는 것은 미국의 공식 의견이거든요. 쿼드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IPEF라는 새로운 경제 공동체, 여기는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밸류체인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만 쿼드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은 미국이 과연 우리한테 삼성과 현대차에 대해서 얻어갈 건 얻어가고 우리와 상호 호혜 평등적인 위치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줄 것인가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저는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미국이 지금 현재 원했던 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원인은 상호 간의 어떤 그다음 안보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열리는 IPEF 회의를 가기 위해서 단순하게 경제 횡보에 치중을 했고 그 경제 횡보에 치중한 거에서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호응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미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갔지만 우리에게 줄 것은 주지 않겠다라는 또 나름대로의 내용한 모습까지 비춰주고 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기술주 관련해서 좀 어떻게 투자할 만한 종목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장밋빛 전망들을 하고 계신데요.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게 과연 이유가 어디서 지적이 됐을까요? 언론에서부터 얘기가 됐을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의 마음에서 준비가 됐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준비가 됐을까요? 많은 저도 보면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지난 후반서부터 다양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 우리나라가 많은 것을 얻어갈 것이, 우리나라에 많은 것을 성과를 줄 것이야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좀 다소 조심스러웠어요. 남의 나라에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는 대통령을 여태껏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얻어가려는 게 있을 때 오는 것이지. 네. 저는 그런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놓고 간 게 뭐가 있죠? 뭘 가져갔죠? 물론 이제 가져간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 지금 당장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당장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공장을 짓겠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 공장을 짓는데, 여러분들 집을 한 채 짓는데, 농촌 주택을 하나 짓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땅을 봐야죠. 허가를 받아야죠. 그다음에 뭐 공장을 짓는 이 실무진들이 있죠. 여기다 기계를 들여놔야죠. 노동자 뽑아야죠.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런 것들 오늘 주가 차분한 이유가 저는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현명해지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이런 소식이 벌써 오늘 주가가 관련주들이 폭등해야 되는데 지난주까지는 그래요. 기대감을 가지고 일부 올랐던 것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정작 주말을 지나면서 많은 냉정한 투자자들은 이성을 찾은 거죠. 야, 바이든 대통령이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이유를 아직 못 찾겠네. 좀 기다려보자.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따를 것들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들은 현명하게 처신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냉정함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자동차나 반도체, 2차 전지 섹터가 하반기에도 좀 좋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가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저는 그건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바이든이란 말을 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바이든이란 말을 빼고 봐도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는 우리 지수의 3,000포인트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뭐 약세로운 얘기가 나오면서 S&P가 고점대로 20% 빠졌네 안 빠졌네 오늘 막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나왔어도 미국의 빅스 지수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빅스 지수는 올라가도 우리나라 지수는 2,600 버티고 있잖아요. 그 버티는 원인 중에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결국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들이 버티고 있어요. 이거를 바이든 트리거로 바이든 때문에 버텼고 바이든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시각을 저는 버리시라는 거죠. 이거 없어도 이 기업들은 전 세계를 호령할 것이고요. 전 세계에서 먹고 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된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서둘러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전기차 안 사나요?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없어질까요? 그런 문제는 좀 별개라는 거죠. 물론 영향을 받긴 합니다만 그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이유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따른 트리거, 두 번째 미국의 빅스텝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트리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2차 전지랑 반도체 자동차는 꾸준히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종목을 보고 계시다라면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다시 보셔야 되겠죠. 지금 얘기하는 종목은 한때 여러분들에게 인기 종목은 아니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종목은 플랫폼 쪽이라든지 다른 쪽들에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쪽에 대해서는 어떠한 긍정적인 코멘트도 지금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죠. 주가가 바닥을 잡는 거와 여러분들의 종목이 가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내 종목만 가면 다행인 게 주식시장의 생리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주식을 보고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더욱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간 정상회담 이후로 어떤 언급된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성공 투자를 하는 지름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YG 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인사이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 증시 전반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예, 최근 미국 증시가 몇십 년 사이에 최장기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초입에 들어선 현 시점에서 이 글로벌 증시를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증시 약세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주요 지수 흐름까지 함께 좀 살펴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1월달 고점 대비로 보면 다우 지수가 한 13%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S&P 500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까지 포함하면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나스닥은 고점 대비 이미 30% 이상 조정을 받았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통상 조정장이냐 약세장이냐라고 분류를 하는 20% 조정에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 시장이 여기서 추가로 더 조정을 받으면 단순하게 조정장이라 보다는 하락장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정확하게 이제 보신다면 딱 분기점에 걸려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우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번 2015년 12월달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약 한 달 반 정도, 2016년 2월달 한 중반 정도까지 정확히 다우 지수가 한 13~14%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과 비슷하죠. 그때도 금리 인상 초입 한 달 반 정도 기간에 다우 지수 기준으로 한 14%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도의 조정까지 본다면 지난번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조정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추가로 이제 조정을 받는다면 S&P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조정장을 넘어서서 하락장으로 전환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 이제 팬데믹 이전의 유동성을 바탕으로 오버슈팅했던 구간들이 대부분 반납을 하게 됩니다. 다우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해서 29,850, 한 3만 선 정도 붙으면 추가적으로 한 4% 정도 조정의 여력이 있는데 그 정도 조정을 추가로 받으면 이미 이제 팬데믹 이전의 주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팬데믹장에서 오버슈팅했던 구간이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하락장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락장에 추가로 조정 시 말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이 시작이냐 혹은 조정이 마무리냐라는 구면을 보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조정이 마무리지만 추가로 조정을 한 3~4% 정도 더 받더라도 그 구간은 하락 구간의 전체로 놓고 보면 마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이제 하락이 마치 시작될 것 같은 그 공포심은 좀 과도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 특히
지금 현재 다우나 나스닥이나 S&P 지수를 본다면 지난번 금리 인상 때와 비교하면 조정폭이 과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지난번에도 금리 인상 시기에 이 정도 조정은 받았으니 지금은 너무 과하게 시장에 반응하기보다는 다우지수 기준으로 30,000선 위쪽에서 지지 여부를 좀 보면서 하락 사이클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맞는지 여부는 적어도 이번 주와 다음 주, 특히 6월 달에 미국이 양적 긴축 들어가기 직전까지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시장을 여기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나스닥이 하루에 5% 하락하는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하시되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아직까지 주식시장을 과도하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증시가 현재 조정 국면을 넘어서 하락장에 진입을 한 상태이고요. 기술주가 성장성 한계에 봉착했으며 공급난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소폭이나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국내 증시에 어떤 찬물을 끼얹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이제 미국 시장의 조정이 우리 시장에 당연히 악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보면 의아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나스닥이 4% 5% 조정을 받아도 다음 날 우리 증시가 4% 5% 조정을 받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미국 시장과 커플링을 보일 때는 미국 증시의 조정폭이 보통 통상 한 2배 정도 가까이가 우리가 조정을 받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의 특징은 금리 인상 초입에서 나오는 조정 구간에서 전형적인 특징인데요. 지난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15년 12월 달 조정 때도 다우 지수가 한 13% 넘는 조정을 받을 때 코스피 지수는 약 한 5% 채 안 되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조정을 조금 덜 받았는데 물론 이제 이후에 상승 구간에서 미국 증시가 다시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펀더멘탈을 흔들 만한 부분으로 경기가 하락을 하고 있느냐 혹은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의해서 이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금리 인상에서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냐 이 두 가지 시각에 대한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가 정말 경기가 꺾여서 하락으로 조정받는 대세 하락으로 가는 구간이라면 한국 증시의 조정폭이 더 크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경기가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구간에 의한 조정이라고 본다면 기축통화가 아닌 한국 증시가 조정을 좀 덜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 조정이 조정폭이 더 작게 나오는 부분은 지금이 이제 조정 구간이랑 반등이 좀 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내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이제 우리 증시를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인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면 조금 저점을 이제 명확하게 잡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정도 덜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정쩡한 구간에서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이 금리 인하를 0.15% 단행을 했고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지금 중국 증시는 봉쇄 조치에 따라서 굉장히 우려감, 경기 위축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범인데 오히려 중국 증시는 최근 한 10일, 20일 전부터 오히려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증시는 6월 달에 봉쇄 조치가 풀릴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 봉쇄 조치 자체보다는 지금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대규모 인프라 관련된 경기 부양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제 한국 증시가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어디를 이제 따라갈 것이냐 눈치를 본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흐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스탠스가 좀 어정쩡한 부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지표들이 1분기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차익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6월 달로 넘어가면 이런 지표는 당연히 개선될 것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지금 현재 이제 정점론이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번 달 발표했던 CPI나 PPI 지표를 보면 오히려 이제 정점에서 좀 꺾이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여줬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유가와 특히 국물 가격을 보면 특히 이제 밀 가격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번 인플레이션의 가장 상징적인 상품인데 지금 이제 밀 가격 선물을 보면 지난주부터 확연하게 고점에서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후들을 본다면 미국 증시도 6월달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지표도 개선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적어도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먼저 반등을 줬고 미국 증시가 6월달에 안정화된다면 한국 증시는 양국 증시 조정을 영향을 다 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5월달에 저점을 잡고 6월달부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분위기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과도하게 대두되고 있는 경기 위축론에서 좀 벗어나서 지금 나오는 지표를 조금 냉정하게 본다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국내 증시는 미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대감으로 2차 전지 자동차 쪽 또 반도체 쪽 강한 상승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산업별로 어떤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종목별로 좀 자세히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크게 대두된 부분이 크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에서의 그 삼성전자 방문을 가장 먼저 우선시 뒀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안보와 경제적인 이중적인 측면이 다 강화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을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팬데믹 관련된 종목에서는 좀 구분지어서 봐야 되는데 실적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번에 삼성전자를 위시한 빈메모리 반도체 이슈도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 이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IT 부품 그리고 특히 IT 소재, 한솔케미칼 같은 소재 종목들도 상당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현대자동차가 기존에 5조원뿐만 아니라 6조원 추가로 투입해서 전기차 관련된 공약을 미국에 짓는다라는 부분은 역시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 노리는 부분은 전기차 자체라기보다는 전기차로 인해서 유발되는 고용 효과와 함께 따라 들어오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2차 전지도 최근에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역시 그 반도체와 공통점은 실적 대비로 낙폭이 가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실적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들 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로 해당되고요. 또 한 축은 반도체나 자동차 같이 실적 대비 과다하게 하락한 종목들인데 반도체와 자동차는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대차나 기아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 있는 만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결국에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보면 다른 쪽보다 이제 강조를 좀 강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원전은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전에 대한 수출을 하게 되면 이 원전 기술을 대부분 미국 쪽에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이 미국의 로열티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원전 수출은 미국과 우리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은 원전 사고 이후에 단독으로 원전에 대한 사업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원전에 대한 부분 사업을 좀 키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러시아가 원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당한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 원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한국을 조금 미는 그런 경향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본다면 원전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 등 이쪽으로 역시 이제 한전 KPS를 비롯해서 보시는 게 조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결국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 원전된 관련 기술인데 나는 좀 펀더멘탈에 기인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면 자동차와 반도체 쪽을 보시기 맞으시고요. 나는 모멘텀 이슈로 단기적인 접근을 좀 한다 이러면 원전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하루에 4~5%는 굉장히 쉽게 상승 하락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장중에 마이너스 3% 넘는 장중 등락을 보이다가 거의 보합권까지 밀려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보면 하루 단위로 그 변동성이 거치게 나오는 부분은 대응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인 포지션이 실적과 연관되는 종목으로 맞춰져 있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팬데믹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면 굳이 포지션을 작게 변경하는 것보다는 강한 종목 위주로 압축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한 발 물러나서 한 발 늦게 대응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장 국내 증시는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증시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치로 시장을 방어하면서 강한 종목으로 실적 관련된 종목으로 압축하면서 팬데믹 관련된 종목은 차익 실현, 손절 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증시 인사이트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S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신문과 더불어서 본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